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우선은 월급을 적당히 받아오면 거기에서 국민연금 뛰어가고 건강보험료 뛰어가고 케이블 TV, 인터넷에 정수기 할부 확 뛰어가고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지역 난방 뛰어가고 종합화재, 생명, 질병, 보험료 뛰어가고 소득세 뛰어가고 자동차세로 뛰어가고 음반 한 장 낼라 치면은 부가가치세 확 뛰어가고 쌀, 라면, 계란, 카레, 개밥 정도는 사줘야 되고 참치, 김치, 게샴푸, 우유, 콘플레이크도 사줘야 되고 휴지 사줘야 되고 세제랑 표백제 세트로 사줘야 되고 단백질 보충제랑 타먹을 소주를 사야 되고 버스카드 충전, LPG 충전, 한 게임 코인 충전, 도토리 충전 돈 써야 되는데 지금 돈 없다. 나 전화 안 받아. 나중에 전화해. 자가발전 16화 전의 전쟁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네. 나는 없어. 나는 무기가 없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내구력이 다 되셨네. 네. 무기 내구력이 신용이 바닥을 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1부에서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시초인 인터넷 뱅킹과 네. 이 카드사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로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좀 한쪽 발목을 절고 있고요. 그걸 대비하는 해외에선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 페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왕드 말대로 곧 그 카드라 통신이 진짜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이게 들어온다면은 과연 국내 그 PC사들이라던가 그 보안사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저는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군요. 네. 말해봐요. 뜨끔. 뭐 긍정적이라길래 나 부르는 줄 알았지. 귀엽네 오늘 긍정이가 오늘따라. 근데 요즘 TV에서 가끔 보다 보면은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삼성이 갤럭시 S 이번에 신작들을 갖고 왔잖아요. 네. 예. 6 엣지, 네. 뭐 6 플러스, 엣지 플러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네네. 5인가 뭔가. 거기에 오면서 거기 삼성페이라는 희대의 기술이 딸려 있고 예. 네. 삼성페이를 광고하는 광고 영상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광고? 네. 광고 되게 잘 만들었던데. 저는 삼성페이를 보면서 네. 이것도 애플페이 따라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사실은 그 정도였으면은 이 정도로 아마 안 밀었을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거기에 넣었겠죠,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좀 파괴력이 있는 게 네. 삼성페이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되는. 지금 되죠. 네. 당장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삼성페이는 먼저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 해외 유명한 기술사였죠. 어떤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저걸 인수를 왜 하지 하다가 인수를 왜 하지는 아니고 뭐 다 알고 있었겠지. 삼성에다 도입을 하는 거였는데. 뭐 할라나 보다. 네. 요거. 이 루프페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은 우리 기존의 그 마그네틱 카드들, 쉽게 말해 긁는 카드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결제 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였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위인 없습니까? 그 마그네틱 카드를 카드에 긁을 때 네. 이제 어떤 자기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이게 마그네틱 카드에 자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네. 보통 보면은 또 네. 카드 상한다고. 네. 이게 뒤에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석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런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네. 루프페이라는 장비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카드를 긁은 척하게 네. 뭐 신호를 쏴주는 거죠. 그거를 가상으로 신호를 만드는 장비가 네.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폰이랑 꽂아서 하도 원래 아이폰 용도더라고요. 네, 아이러니하게. 아이폰용으로 돼서 예. 이제 케이스에 꽂아서 쓰는 네네. 그런 용도의 루프페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네. 포스 대체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 기존에 우리 전 세계 어딜 가도 어쨌든 마그네틱을 긁음으로써 카드를 승인시키잖아요. 예. 이건 어느 나라가 카드가 있으면 다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최초의 방식이니까. 그건 누구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어느 카드가 되는 곳이면. 근데 이 아까 말했듯이 안드로이드 페이, 구글 페이, 그리고 애플 페이 이것들은 아까 말한 마그네틱을 쓸 수가 없으니까 NFC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핸드폰을 긁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근데 이 루프페이라는 회사에서 그 마그네틱 긁는 것처럼 느끼지게 그 가상의 신호를 쏴주는 기계를 만들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루프페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거는 삼성페이가 아니라 루프페이입니다. 네. 그 전에 있던 그 원래 애플용 기계였는데 애플에다가 루프페이 앱을 깔고 그 보안이 철저하다는 그 자기들이 말하는 보안이 철저하다는 앱을 깔고 거기다가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비자 뭐 지금 나와 있는 해외 결제되는 카드들은 다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자 뭐 안드로이드 아니 마스터 뭐 아멕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놔요. 그래서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그 마그네틱이 되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간다던가 그냥 뭐 맥도날드에 간다던가 카드 긁을 수 있는 어디 가서든 그냥 카드 결제할게요 하고 결제 준비를 한 다음에 긁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긁지 않고 핸드폰을 갖다 대면 긁은 것처럼 인식을 해요. 마그네틱이 되는 기계가. 뭔지 알 것 뭐 같아요. 돌아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카드 결제하는 거에서 카드 안 긁고 카드 긁는 데다가 그 루프페이 부분을 대면 알아서 결제가 네네. 뜨는 거예요. 그냥 카드가. 근데 이걸 삼성이 인수를 해서 기계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갤럭시 안에다가. 예. 그래서 갤럭시 S6부터죠. S6부터 쓰시는 분들은 그 삼성페이라는 부분에 가서 삼성페이와 약속이 된 카드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5-6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카드사가. 거기다 카드를 입력을 하고 그 아무 카드 결제되는 곳 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서 그냥 카드 결제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카드를 긁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 마그네틱 기계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아까 말했던 뭐 그냥 시골 달동네에 있는 곳도 카드 결제만 되는 곳이면 다 승인이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삼성페이에는 네. 좀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나? 왜 다들 말이 없이 그냥 반응만 하고 있어? 아니, 원래 제가 준비한 건데 은 실장이 다 말해버리길래. 아니, 사실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잠깐 또 여담이 또 나오는데 루프페이가 있을 때부터 루프페이를 사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지금도 사고 싶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원래 아이폰 기술이니까. 네, 아이폰에서만 됐던 건데 이제 은 실장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뭐 몇 개의 카드사만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카드사 대부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요? 개인 명의의 카드면 다 되는 거고 예. 법인 카드는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체크 카드도 다 거의 되는 수준이고 네네. 하지만 뭐 지금 BC 카드 중에서 뭐 이제 신협중앙회라든지 예. 뭐 우체국 이런 회사 이런 은행 건 은행사들이 빼고 좀 중요하군요. 네 그런 거 빼고 이제 메이저 카드사들 있죠. 네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다 됩니다. 6대 네. 카드사. 네, 다 카드 등록이 되니까 작업발전에 광고 넣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말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프페이라는 기술 자체는 네. 좀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네. 취약하냐면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루프페이라는 기계를 카드기에 딱 대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마그네틱 정보가 다 전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삼성페이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일단 루프페이 갤럭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루프페이에 있는 그 자기장에 있는 정보들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장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 네. 근데 그 범위가 좀 짧은가요?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게 좀 문제긴 한데요. 어. 이제 카드 리더기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만 되겠죠. 네네네. 근데 그 뿌려지는 자기장 정보 안에 네. 내 카드 정보가 실제로 들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내 카드 정보가 실제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라면 네. 1, 2, 3, 4, 1, 2, 3, 4, 1, 2, 3, 4를 실제로 보내요. 마치 그 아까 안드로이드페이와 애플페이에서는 임의의 번호를 발급받아서 주기 가상이 때문에 아니라 숨겨졌는데 루프페이는 실제로 카드를 복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복제한 걸 자기장으로 뿌려준다는 네,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기술일 수 있는데 음. 삼성페이는 이걸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극복을 극복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드사와 제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예. 그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요. 토큰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상 네, 카드? 가상의 일회용 카드 번호를 만들어서 예. 그거를 마그네틱 정보로 쏴줘요. 한 단계 아. 더 얹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은 실장 1부에서 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 또 있을까요? 라고 보는데 뭐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또 뛰어넘는 네. 방법이 있지만 이제 확실한 거죠. 10초마다 한 번씩 바뀌는 카드 번호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10초가 지나면 그렇죠. 그 카드는 없어지는, 없는 카드가 네.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마찬가지로 애플페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문 인식하는 부분들도 또 들어있고 삼성이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 삼성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게 녹스라는 암호화 플랫폼이 있어요. 삼성이 만든 네네. 거. 그게 지금 뭐 영국 그 군대에서 인증도 네. 받고 자체 솔루션인 거죠. 네, 자체 보안 솔루션인데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보안이 튼튼하다. 보안이 튼튼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프페이에 있던 기술을 삼성이 루프페이를 인수를 하면서 네. 삼성페이를 좀 더 보안이 높은 수준으로 높게 만든 거죠. 그렇죠. 루프페이를 삼성페이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그러니까 보안과 편의성 두 개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루프페이가 지금도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루프페이 그걸 기계를 사서 쓸 수가 있어요. 네네. 루프페이용 케이스 같은 거거든요. 아 루프페이를 아이폰. 아직 판매하고 네, 있는 거예요? 판매하더라고요. 아직 판매하고 근데 아. 못 사는 이유가 이거 언제 또 이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고 네. 언제 갑자기 서비스 중단될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6 아이폰 다음 거 아이폰 나왔는데 또 지원 안 해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삼성 거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부럽긴 해요, 사실은.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삼성페이 그러니까 이게 왜 부럽냐면 네. NFC가 되냐고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그냥 내가 가서 대면 되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냥 깜짝 놀라지만 이미 결제는 됐고. 네, 이미 결제된 거. 그냥 카드 긁는 거랑 똑같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집에서 밥을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네. 그런 뭐 NFC 이런 거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 모바일 카드기 갖고 오잖아요. 네, 그걸 그냥 핸드폰에 대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 집 앞에 그 중국집에서 시켰는데 중국집 배달부가 조그마한 그 카드 결제기를 들고 왔어. 네. 근데 NFC를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삼성페이는 그냥 결제할게요 하고 누르면 되는 거죠. 카드 되는 기계에서 다 되는 거니까. 음. 이게 8월 25일부터 8월 22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식 정식 서비스를 서비스. 이제 네.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꽤 많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게 그 갤럭시 S6랑 그다음에 갤럭시 S6 엣지에서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 네네네. 두 대가. 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애플페이가 저기 삼성페이가 됩니다라고 네. 하고 팔았는데 네. 삼성페이가 계속 미뤄졌어요. 오픈이. 서비스 출시. 네, 서비스 출시가 계속 미뤄졌어요. 왜냐면 예. 카드사들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 이런 카드라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식률이 너무 떨어졌다. 음. 마그네틱을 자기장을 만드는 장비의 인식률이 네. 너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8월 20일 날 이제 정식 오픈돼서 네. 요거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동네 할머니가 하고 있는 카드 저희 밥집에서도 네, 다 다 카드만 됩니다. 그럼 되면 뭐 삼성폰이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현재 나와 기술이 있는 들어 있어야죠. 네, 루프페이 그 장비가 들어 있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갤럭시 S6, S6 엣지, S6 엣지 플러스 그다음에 노트 5까지 4개. 네, 네 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지금 기계를 넘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뭐 이거 아이폰 팔면은 그거 살 수 있을 돈이 나와요. 그걸 사실. 사면은 쓸 돈이 또 있나 봐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폰은 가격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요. 삼성 아니. 걸 살 돈이 돼요. 아니 삼성 걸 사서 이제 네. 삼성페이를 쓸 돈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뭐 없어도 그냥 뭐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결제할 때도 이거 쓸 거거든 나는. 근데 이게 네, 삼성페이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마그네틱 기술 있잖아요. 네. 네네. 그 외에 NFC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네.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처럼. 네, 이게 삼성이 이 루프페이 기술을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마케팅을 막 해서 그렇지 네. 그냥 삼성페이에 지원되는 NFC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두 무슨 가지 말- 방법이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애플페이랑 정리 좀. 안드로이드페이랑 네. 똑같이 NFC를 통해서 삼성페이가 결제가 되는데 삼성페이가 그 기능도 갖고 있다. 네. 그 위에 마그네틱까지 되는 거. 그럼 삼성페이 그 아까 전에 아망드가 얘기했잖아요. 카드 한 장에 3가지가 된다. 예. 마그네틱.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IC 랑 있는 뭐 카드들 IC. 예. 마그네틱, IC 그리고 뭐 NFC NFC였어요. 같은, 네. 근데 삼성페이는 쉽게 말해 이 3가지를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카드와 똑같은 거죠. 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음 세대 일단은 다음 세대의 결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 뭐 그냥 우리 같은 기계 오타쿠들은 맛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레일에선 안 된대요. 그건 관공서라 그냥 꼰대 감성으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안 된대요.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이유를 말하고 안 된다고 해줘야지. 이거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셀프 주유소 가면 안 네. 돼요. 왜 안 되죠? 셀프 주유소 가면 가득을 누르면 네. 15만 원 승인을 내놓고 네. 제가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10만 원은 승인 취소하거든요. 아, 아 근데- 맞아. 네, 그렇게 승인 취소를 하는데 나머지 10만 원을 승인 취소하려고 보니까 10초가 지나서 없는 카드 번호가 된 거야. 그러면 코레일도 안 된 이유를 알겠다. 그게 코레일도요. 제가 기차를 하루인가 많이 늦게 쓰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기차를 많이 쓰는데 네. 타고 나서 결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사람이 기차표를 중간에 내릴 수도 있고 아. 그런 걸 배려해서 코레일은 목적지를 확실하게.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예약 개념으로 먼저 돈을 내놓고 다 끝나면 그게 확정적이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 해외에서도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매입하는 순간과 쉽게 말해 카드 긁는 순간과 카드사가 돈을 가져가는 순간이 다른 결제 10초 이상 차이가 나면 이인 도입이 경우는 힘들겠네. 도입이 힘들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호텔 가면 디파짓 하잖아요. 그거랑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되고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네.
법이 너무 발전해버려서 얘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2015년 7월 21일부터 네. 마그네틱 카드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제기가 네. IC 카드만 되는 결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삼성카드는 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NFC가 되면 이제 되는 건데 네네네 그렇죠. 마그네틱 카드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 마그네틱 카드를 지원하는 장비가 나온 거예요. 뒤늦게 맞아요. 이제 한 건데 뭐 근데 아직은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게 없어지는 추세지만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그네틱이 네. 이게 없어지는데도 거의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시장을 잘 잡은 게 네. 아까 은 실장이 말씀해주신 뭐 NFC 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단말기들이라고 네네.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한 10% 20%밖에 보급이 안 돼 있어요. 많아봤자 네. 그만큼인 거죠. 근데 그 10% 20%가 아주 우리랑 밀접한 뭐 도심 지역에 네네네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다 없다는 거지. 있어라고 네. 느끼는 것 뿐인데 그 외의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마그네틱 기술을 넣었다는 게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다음 세계 그래서 다음 세대의 결제 방법은 당연히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 같이 그 예.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결제 방법이겠지만 이제 구시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삼성페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애플을 쓰는 사람이 삼성 걸 쓰고 싶게 만들 정도라면은 예. 어찌 됐건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상업성 자체는 충분히 삼성이 좀 성공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항상 꼭 짝수 갤럭시는 갖고 싶더라고요. 뭐 갤럭시 4에 뭐 있었나? 갤럭시 4는 예뻐가지고 갖고 싶었고 2도 예뻐서 갖고 싶었고 네네네. 6도 이번에는 이 삼성페이 때문에 갖고 싶어요. 삼성페이가 그 통장도 지원하는 거 알고 계세요? 헐. 모르셨죠? 대박이네. 근데 체크카드가 되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 통장에는 우리 은행에 가면 ATM에 그 뭐 핸드폰 올리세요 하고 옛날에 쓰던 거 네네. 있잖아요. 모네타. 그게 삼성 핸드폰들에서 원래 됐던 거라서 네. 얘네들이 그거에 대한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레거시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은 옛날 삼성 그 애니콜들은 다 그걸 지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같이 넣었겠지만 이거는 카드 등록하듯이 통장을 등록해놓고 삼성페이 앱에서 그 결제할 출금할 금액을 미리 다 입력을 해요. 쉽게 말해 은행 문 열면서 그걸 입력을 해놓고 그냥 ATM에서 버튼 안 누르고 그냥 핸드폰만 올려요. 그러면은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냥 돈이 출금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다. 버튼을 뭐 내가 입금, 출금 이런 거 누를 필요도 없이 그리고 명세표도 없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삼성이 뭐 이 갤럭시 S6를 제가 써보진 않았고 안드로이드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이번에 좀 갤럭시를 질러봄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예쁘던데? 엣지가 이뻐요. 은색 예쁘던데. 네, 엣지가 또 옆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이쁩니다. 예, 뭐 한국에서 지금 삼성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 또 페이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페이코, 니나노, SSG 페이. SSG 페이. 그건 잘만 들었던데. 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가 사실 마치 우리 지난번 카카오 택시를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 택시가 1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는 이 페이도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 페이, 삼성 페이는 기술을 통한 딴 데서도 다 되는 거지만 네. 이건 그 어떻게 보면 작은 호수처럼 갇혀 있는 물들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페이 시리즈들 음. 걔네들 중에서는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 중에서 1위는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다음 카카오에서 낸 거예요. 네. 근데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네네. 그 LG CNS라고 PC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엠페이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거 우리 좀 쓸게 하고 네. 이렇게 네, 우리가 1등이니까 좀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 광고도 보셨을 텐데 아마 뭐 광고는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페이 서비스와 다른 게 있나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네. 작년 그러니까 2014년 9월쯤에 출시가 됐는데 네. 그때 출시되면서 광고 때린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카드 번호 쓰고 CVC 번호 쓰고 보안카드 찾고 플러그인 깔고 네. 액티브엑스 깔고 공인인증하고 근데 결제 실패. 사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들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로 한 번에 해라라는 거였는데 그 2014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2013년에 우린 이미 앱카드가 나왔단 말이야. 아주 옛날 얘기를 가지고 카카오페이는 홍보하고 자기네가 있던 거였네요. 우린 간편해라고 하니까 네. 될 리가 있나.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어떤 식으로 그럼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얘네도 똑같아요. 앱카드처럼 네. 카드를 등록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네. 결제를 누르면 네. 거기에 비밀번호가 하나 떠요. 네. 그럼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페이로 네.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결제가 됩니다. 앱카드랑 똑같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를 지원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거의 다 지원을 하고 네. 카카오페이에는 카드 20장 정도 들어갈 그 수가 있어요. 카드사의 구분 없이 등록이 되는 반면에 앱카드는 카드사마다 앱을 다운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앱카드를 네. 모아놓은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요? 전혀 예상과 다르네요. 저는 그냥 그 카카오페이를 지원하는 몇몇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나 예. 아니면 뭐 다음에 있는 쇼핑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만 가능한 그냥 페이 결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앱카드처럼 이런 다양한 신용카드를 모아놓은 건데 네. 이 카카오페이를 지원하는 가맹점들이 많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를 지원해야만 결제가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마치 네이버도 엠페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 모르시고 있겠지만 다 그 네이버 압니다. M 마일리지 같은 거 있고 막 이러는데 걔네도 결국 자기 네이버 쇼핑이 워낙에 크니까 이제 거기서 가능한 거고 예. 네이버 쇼핑 외적인 곳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예.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얘네가 초반에는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100만 명한테 네. 처음 결제하면 5천 원을 그냥 줬어요. 이 계산만 하면 한 50억 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엄청났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카카오페이가 되게 좋은 게 그 카카오톡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앱을 안 깔아서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마치 지난번 라인 택시가 좋았던 네. 점은 안에 있던 딱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근데 카카오톡 사용자 전체가 카카오페이의 잠재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장점이고 충분한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제가 가능한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신 그 PG 결제 시장의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에 들어가려면 이제 제휴도 해야 되고 뭐 네. 이제 맺어야 되니까 네네. 일단 거기 쉽게 말해 그 계좌이체, 카드 신용카드 결제, 뭐 핸드폰 결제 안에 카카오페이 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가맹점이 거죠. 없으니까 문제인 거고 쓸 데가 없는 거잖아. 좋은데. 얘네가 결제 단계가 간소화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데 네. 뭐 애플페이나 이런 거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되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간편한 거지. 비밀번호 언제 쓰고 앉아 있습니까? 맞아요. 네. 그건 다른 앱 카드나 다른 공인인증서 서비스와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네. 얘네가 LG CNS의 시스템을 가져다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LG CNS도 하나의 PG사예요. 네. 굉장히 작은 PG사예요. 네네. 우리나라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3대 PG사의 경쟁 상대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끼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 사실은 우리나라 90% 3대 PG사는 뭐 이니페이, 뭐 이니시스, 이니시스? 네, 뭐 그런 뭐 여기서 있는데. 언급하긴 좀 그런. KCP. 아니 뭐 어때요? 그거 왜냐면 사실이거든. 그거는 사용자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는 PG사가 뭔 상관이야. 결제만 나면 되지. 그 이니시스랑 네. 그 KCP랑 네. U+ 전자결제가 있어요. 거기가 3대 그거군요. 네, 그래서 U+랑 LG CNS랑 집안 싸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U 플러스 제가 결제하던 거의 U 플러스 떠버리더라고요. 그게 어찌 됐건 이게 그 저는 이 카카오페이를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봐봐요.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는 갖고 있었는데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결제할 곳이 없으니까 망했습니다. 사실상 망했다고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요? 조사하셨으니까 잘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 가맹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된 거 아니야? 모르는 거지. 2, 3년이 뒷일은 지났는데 지금. 모르는겨. 자 어쨌든 많이 힘들다라고 예, 했는데 저는 이 여기에 빗대서 SSG 페이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SSG 페이를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SSG 페이는 말 그대로 신세계 페이입니다. 예. 네, 신세계 계열사에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망드도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앱이 깔끔하고 구차하게 불편한 걸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신세계는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카카오와 정반대로 사용자가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를 유입시켜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근데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결제할 곳들을 갖고 있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또 스타벅스도 신세계 거고. 이마트면 된 거지 뭐. 네. 그리고 뭐 이마트 인터넷 이마트몰도 꽤 예. 살 게 많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계셨던 그 신세계 패션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해외 브랜드 갭 뭐부터 시작해서 네네. 아울렛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위드미라는 신세계 편의점을 여기저기다가 네네.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예. GS 편의점처럼. 네. 그래서 위드미에서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결제할 곳은 그렇게 늘어났고 돈도 그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카드 외에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것과 다르게 신세계 상품권이 있잖아요. 상품권을 핀번호로 긁어서 거기다 충전해 놓을 수가 있어요. 문화상품권처럼.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반대로 카카오톡과 정반대 상황인 거죠. 사용자는 없는데 지금 결제할 곳이 많아요. 그랬더니 신세계페이는 이제 막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네. 이게 아무리 살 게 많아도 사용자들은 이제 안 이쁘면 안 쓰는데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카드가 그게 이뻐요. 내가 앱이 카드를 예뻐요.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뻗거나 이런 문제점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뭐 이제 아까까지 기술이 담겨 있는 삼성페이 뭐 안드로이드, 애플페이를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페이 서비스 안에서는 적어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결제할 곳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안 쓴다. 쓸 데가 없어요. 결제할 곳이 없으면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불편한 결제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되게 그렇기 슬픈 때문에 말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 아실 거예요. 나는 뭘 사야 되면 어느 쇼핑몰에 어떤 결제 방법을 통해서 사면 편해. 네. 그리고 각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고생할 것까지도 알고 있어. 네,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한 게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옮겨 탈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어떻게 안 하는 보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카카오페이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사실은. 핸드폰 결제 편한데 뭐더러 카카오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카카오페이 이벤트 할 때 이제 5,000원 받아 먹고. 나 그거 했는데 유효기간 날려먹어서 억울해.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SS페이에 아까 상품권 등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상품권은 70%인가 80% 이상 써야 잔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SSG 페이에 때려박은 돈은 절대 못 뺍니다. 근데 만약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인데 1,000원만 썼어요. 예. 네네. 그러면 9,000원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SSG 페이가 파괴력이 생긴 거예요. 그건 진짜 좋다. 예. 이제 그 남은 돈을 얼마를 써야 될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상품권이 남았는데 뭐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우르르 데리고 가서 뭐 밥집 가서 밥 먹이고 네네. 상품권에 조금 내 돈 얹어서 돈 내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럼 그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또 이마트 안에서도 억지로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돈을 넘기려고 막 굳이 물건 사고. 안 필요한 거 사라고 이마트 가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충동 구매하려고 가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현물 상품권이든 모바일 상품권이든. 네. 근데 SSG 페이가 나오면서 그냥 거기다 충전을 해놓으면 정말 짜잘한 거를 이제 편의점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소세지를 뭐 10,000원어치 사 먹어도 되는 거고 10만원어치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SG 페이를 뭐 마냥 칭찬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도 뭐 제가 클레임 넣어서 몇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싸워 벌써. 아니 나오자마자 나는 테스트를 엄청 했거든요. 베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치. 근데 그 위드미 편의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위드미 편의점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나들 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 가게들을 편의점으로 인수한 거예요. 일종의.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가맹점들도 있는데 기존에 그 이름 없는 편의점들 있죠. 거기랑 이제 막 그냥 동네에서 24시간 하는 이런 데서 돈 조금 내면 간판 바꿔주고 모델 바꿔주고 상품 대주고 이러면서 편의점으로 인수를 한 것 같은데 몰라요 SG 페이를.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면서 이거 네. 되니까 해주세요 근데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뭐 자기들 이게 문제점인 게 오픈을 했잖아요 서비스를. 근데 카드사랑 아직 협의가 덜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결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뭐 가면 그 편의점이 공교롭게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위드미가 아직 덜 된 곳이니까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와보시라. 우리 왜 맨날 그 방송 끝나면 돈가스 먹으러 가는 집 있잖아요. 네네. 그 밑에 위드미가 있는데 거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만 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따져보고 상위 부서에 얘기했더니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삼성카드를 쓰는데 그 삼성카드랑은 아직 협약이 안 돼서 결제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지 나는. 신세계인데 신세계인데 삼성카드가 삼성이랑 안 돼? 네, 바보들이야. 집안 싸움 한다니까.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는 이런 페이 전국 시대로 네. 근데 이제 그 페이들의 핵심은 이기려면 어쨌든 결제되는 곳이 많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가맹점과 네. 뭐 편안한 그 결제 디자인. 방법, 근데 디자인. 그러길 떠나서 삼성페이는 이미 이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한 방에. 뭐 결과적으로 한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모든 이 앱카드나 페이 서비스들은 다 무용지물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좀 예언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뭐 넘어갑시다. 아시아권에서는 알리페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알리페이는 뭔가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쓰면서도 알리페이를 쓰질 않아가지고. 그 알리페이가 뭐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네. 명동 갔더니 알리페이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명동에서 알리페이가 돼요? 네. 명동 요우코 모르세요? 그 뭐 긍정 씨 그럼 알리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룹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탕진잼 해외편에서 타오바오라는 그 마켓을 설명하면서 잠깐 네, 소개해드렸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오바오가 2003년에 출시하면서 네. 알리페이도 2003년에 같이 출시가 됐어요. 음. 그러면서 점점 파일을 키워오다가 네. 지금은 어마어마한 크기가 됐는데 원래 알리페이는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그럼 타오바오 내에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그러니까 쓰이다가 왜- 지금은 뭐 선불 충전을 해서 음. 사용하는 용도로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지마켓에서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가 된다라고 치자면 이게 뭐 그런 네. 식인 거죠. 예,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알리바바 그룹이 항저우시에 있거든요, 중국에. 네. 항저우시 예를 들면 길 가다 있는 자판기에 네. 핸드폰을 갖다 대면 콜라가 나오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냥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네. 먹고 벽에 A4 용지로 QR 코드를 붙여놨어 뽑아서 네. 그걸 찍으면 결제가 돼요. 그냥 나가면 돼요. 짱이다. 그리고 백화점을 가서 나는 어차피 카드기를 안 할 거라는 걸 얘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인터넷이 안 되는데 백화점에서 핸드폰으로 띡 찍으면 결제가 돼요. QR 코드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바코드 같은 걸 네. 쓰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몰라요. 핸드폰만 있으면. 저는 이게 대충 구조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떻게? 알리페이라는 게 그 예. 알리바바 그룹에서 사용하는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 네. 이런 데서 원래는 그 사이트 결제를 위해서 나왔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여기 그 판매자로 등록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너도 나도 팔고 있고 너도 나도 싼 상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짝퉁 판매 겸 소모품 판매는 1위를 찍는 네. 가장 저렴한 중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도매 시장 같은 게 돼버린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소매점이 카드 결제가 좀 아쉬워. 왜냐면 중국이니까 더 그렇겠죠. 진짜 가난해 우리가. 네. 근데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싶진 않아. 근데 어디서 뭐 영업사원이 와서 말해주는데 알리페이라는 거 등록을 하면 된대. 근데 우린 기계에 넣을 여력이 안 돼라고 했더니 기계 안 넣어도 돼. 사이트에 니네 회원가입만 하고 그럼 그 QR 코드 나오거든. 그럼 QR 코드 여기 벽에 붙여놓으면 거길로 결제 금액이 다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 그거를 조금 융합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는 약간 의심할 건데 어디서 이게 야부를 털고 있어. 약간 근데 이제 그걸로 몇 번 해갖고 보여주겠지 결제가 나는 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그 계정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이 짜장면 집이야. 짜장면 집에서 결제된 거를 거기 현금으로 쌓이고 있는 걸 나중에 출금할 수 있다면 되게 아이디어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알리페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네. 2013년 기준에 네. 그 중국에는 우리 빼빼로데이가 11월 11일이잖아요. 네. 중국은 그날 싱글데이란 말이에요. 뭐야? 1만 있잖아요. 1만 4개. 기분이 좀 언짢아. 네, 싱글데이에 하루에 알리페이로만 결제한 게 6조 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화로 6조 원 불 네네네. 다닌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어디서든 다 쓸 수 있고 그럼 네. 아망드가 말해 준 것처럼 명동에서도 뭐 다 깔려 지금 돼요? 있으니까. 알리페이가? 네 예. 돼요. 그 요우커들이 알리페이 안 되면 결제를 안 한대요. 아니, 원리가 뭐야 도대체? 뭐 방금 말했잖아. 뭐 아니, 선불 뭐 충전을 해서 카드를 긁는다고. 되게 무서워. 근데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가발전은 알리페이의 원리를 모릅니다. 아니, 선불 뭐- 충전이라고 말하잖아 아니 지금. 원리가 필요하게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제 아망드라는 아이디에다가 네. 100만 원을 충전을 해놨어요. 네네네. 가서 이 QR 코드 상품 QR 코드가 있어. 네. 상품 QR 코드에다가 이게 100만 원짜리 아니 50만 원짜리 QR 코드야. 네. 샀어. 찍어. 이 50만 가게 원이 없어지는 거야. 50만 원 없어지고 얘한테 50만 원 주는 거야. 그치. 그래. 그 QR 코드 주인한테 50만 원 주는 거지. 그거야. 아유 그 선불 충전으로 말했는데. 응? 어... 그래서 얘네는 수수료가 없어요. 어느 쪽 수수료가 없을까요? 그 둘 다. 판매자 구매자 둘 다? 네. 그러니까 네. 얘네는 알리페이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대신에 알리페이는 네, 결제를 편하게 한다.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들 알리바바랑 언젠가 타오바오에 돈으로 올 거라는 거죠. 네, 거기에 다 쓰인다는 거죠. 굉장하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페이도 수수료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그 수수료가 없다는 거는 둘째 문제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중국 사람들 수가 그만큼 엄청나니까 예. 그 사람들만 잡아도 사실 전 세계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무섭네요. 네. 한국에서 되는 게 진짜 끔찍하네요. 어마무시한데? 이게 그냥
QR코드 갖다 뽑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난 자판기 되는 게 진짜 신기했는데. 자판기에서 근데 콜라 말고 딴 거 먹고 싶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판기에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이 붙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자판기에. 네. 그만큼 알리페이를 아마 거기는 그냥 NFC 한 개 뽑아다가 박아놓으면 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알리페이 자체가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엄청나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페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사용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자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이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확실히 유통망을 잡고 있으면 네. 페이를 성공시키기 쉬워요. 왜냐면 어. 되는 곳이 많아지면은 괜히 하나씩 더 해보는 거니까.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잘 사용자가 안 늘어나. 그럼 뭐 막말로 이거 신세계 페이가 가정했을 때 여기서 결제하시면 1,000원씩 더 깎아줄게요. 라고 그러면 돼.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곳에서 1,000원씩 다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매처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이게 지불 시스템을 빨리 성공시킬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뭐 어느 나라 가도 돈을 벌려면 유통망을 갖고 있으면 돈은 그냥 벌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경영학까지 얘기를 또 하는 자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안드로이드 페이 그리고 애플 페이 앞으로 나올 이 두 가지 서비스들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가능한 곳들을 많이 늘리는 게 가장 1순위 숙제인 거죠. 가맹점들. 네. 근데 이미 해외에선 돼가고 있다고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맹점이 늘어나고 나면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2부 초창기에 말한 삼성페이가 이미 이걸 다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갤럭시 S6를 사야겠네요. 지금 자기 다짐을 갑자기. 아니 방송하면서 결심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계속 생각해 보니까 좋잖아. 근데 저희는 이번 화에서 갤럭시 S6의 어떤 그런 금전적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고 싶네요. 아이폰이 짱이야. 네. 아이폰만 계속 아이폰만 쓸 거야 나.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분께서 아이폰이 짱이다라는 문구를 없애고 싶으시면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따로요. 이 와중에 LG 심으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국내 그 페이 대란이니까 네. 전부 다 한 번씩 가입해서 5,000원씩 다 받아 근데 나 쓰고 진짜 그 말 하고 그만두시면 돼요. 싶어요. 그 페이 하는 곳 다 찾아보면은 한 1,000원에서 5,000원씩은 다 줘요. 한 번만 가입해서 쓰십시오. 네, 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옐로우페이, 먼페이 예. 안 중요해요. 그게 무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주는 거 대부분 다 첫 결제 얼마 할인 이런 거 주니까 그냥 다 쓰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들 봉기합시다. 네. 옛날에는 뭐 다 됐었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35분 정도 2부까지 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예. 그 뭐야 그 뭐 2주에 뭐시기 소개하는 거 이발소. 이발소. 네. 그래. 이발소를 나누니까 되게 재밌네요. 뭐 가벼워지면서. 네. 이번 이발소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발소를 제끼셔도 빼고 됩니다. 네, 네. 자발소를 왜 듣기 싫어하는데? 어? 자가 발전만 들으셔도 그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한 주를 꾸며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꾸며볼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페이 편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아니 그이 핀테크 편을 한번 핀테크 그래서 이제 페이 외에 다른 그 기술을 이용한 결제 방법 혹은 금전적인 거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다음 주에는 게스트가 한 분 나오실 수도 그런가요? 있습니다. 오.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아쉽네요. 네. 아 성별 미상이라고 할 걸. 그러니까. 아 근데 남자지만 여자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좋네요. 네. 좋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뭐 뵐까요? 아망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저희 자가발전 이벤트가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거든요. 아, 그죠. 막바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많이 좀 해주시고 네. 뭐 스티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네, 가져가 주시고. 이벤트 기간을 너무 오래 했나 봐. 사람들이 까먹을 것 같아. 이벤트 중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배송 뭐- 시간이 거의 알리급인데. 뭐 주기로 했었죠? 네, 스티커는 무료로 네, 드리고 기본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자가발전 선풍기랑 선풍기. 그리고 미밴드 드리고 네, 있습니다. 궁극적인 상품은 미밴드입니다. 네,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zagavalzun.com. 네, 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자가발전하세요. 네, 긍정 씨 인사하세요. 뿅. 안녕. 도 사고 싶고 엄마 차 역시 사고 싶고 누나들 줄 팬디 프라다 슬링 터치백 또한 사고 싶은데 슈퍼에 갖다 바쳐 할인점에 2주에 한 번 갖다 바쳐 파파존스 도미노 피자 원할머니 보쌈에 갖다 바쳐 중국집에 갖다 바쳐 호프집에 갖다 바쳐 비오는 날마다 명륜동 막걸리집에 이모님한테 갖다 바쳐 이제 대책이 없어 퇴직금도 요만큼도 없어 자영업을 할까? 비전이 전혀 없어 돈 써야 되는데 지금 돈 없다 나 결혼식 안 가 마음은